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개구먼 정경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서모 목사입니다. 제가 선교는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요. 선교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선교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네.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도 이 선교의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어딘가에 있겠구나. 아, 그럼요. 네, 근데 오늘 아주 특별한 네. 이주민 사역을 하는 분이 오셨는데 맞아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금나 멀리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셨거든요. 네. 일단 먼저 영상으로 허블나게, 이거 기독교 방송에서 돼요? 허블나게? 네. 일단 영상으로 보시죠잉. 멀리 가셨네요, 진짜. 광주시. 오, 세계 음식 문화거리. 대한민국 곳곳에 저런 곳들이 있는 네네. 것 같아요. 저희 가플리진 교회는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진 교회예요. 그래서 가플리진 교회와 그리고 새벽 이슬 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가 11년 전에 비슷한 시간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6년 차 되었을 때 저 두 교회가 하나로 두 목회자가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저는 처음에 지금부터 25년 전에 선교지로 파송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잘 하지는 못해도 외국 분들의 그 사용하는 언어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의미를 깨닫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은 다 외국인 분들이 사는 곳이고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서부터 아예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어떤 외국인 분들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외국인 분들을 우연히 만나도 관심을 줄 수밖에 없고 또 말을 먼저 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교회 개척해야지 하면서 한국 사람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했는데 외국인들이 왔었다면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저희는 처음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보다 더 먼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함께 사역한 목사님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신 뭐라고 러시아, 읽어야 러시아 되지? 말이요. 월곡 일동에 있는 거리예요. 이 거리는 고려인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소규모 상점들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 마치고 온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나 이때는 친구분들끼리 가족들끼리 이쪽을 많이 이용하시죠. 물건도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도 주로 이제 술이나 생활용품들 많이 팔고 계시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들이 아까 많이 드시는 빵, 리피오시카라고 하는 빵을 화덕에다가 직접 구워서 파는 곳인데요. 현지인들이 직접 다 예, 현지인들이 화덕을 만들어서 직접 빵 만드는 곳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월곡 2동입니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월곡 2동이라고 하고요. 저 밑으로 쭉 더 내려가면 큰 길이 나오는데요. 큰 길 건너편 네. 그쪽이 월곡 1동이에요. 아. 그래서 월곡 1동과 월곡 2동을 다 합쳐서 흔히 광주 고려인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약 7,000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마을에는 고려인만 사는 것은 아니고 중국, 베트남, 또 태국, 스리랑카, 뭐 동남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 심지어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분들,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모두 함께 약 14,000명 이상 와. 모여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건물이. 고려인 문화관에 이 고려인들의 그 역사와 고려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들을 전시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나? 문이 닫혀 있네요. 오늘. 원래 쉬는 날이 월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문이 닫혀 있네요. 그럼 네. 여기는 보통 뭐 어떤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어떤 곳인가요? 예, 어떤 박물관이라기보다는요, 고려인과 관련한 역사나 인물, 이런 그 인쇄물이나 또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기 좋게 벽이나 뭐 유리관 안에 전시해가지고 설명해주는 그런 곳이죠. 박물관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문화관, 예, 뭐 이런 그런 예, 느낌이에요. 하필 오늘 문이 닫아. 예, 오늘 하필 문이 닫혀 있네요. 아, 우리 같으면 전화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결국엔 다음 날 간 건가요? 오. 이런 거 참 재밌어요. 가서 읽으면은. 저는 이 고려인들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됐던 네. 70년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꼭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강제로 이주됐잖아요. 네. 오셔서 배고프실 텐데 이제 식사라도 좀 같이 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가 고려인 식당이거든요. 같이 어머. 식사하시게. 고려 가족 식당. 뭐가 좀 새로울까요?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좀 다르겠죠, 그래도. 네,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한 메뉴가 기본적으로 우리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먹는 빵이 있어요. 논이라고도 하고 또 리비오시카라고도 해요. 이거예요. 이 빵이 나오고 샤슬릭이라고 하는데 샤슬릭은 꼬치구이거든요. 양꼬치, 고기 종류는 닭꼬치.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뭐 드실래요? 나 양꼬치 먹을래. 15 минут готов, чуть попозже. 아, 예. Когда вам кукси подать, может сразу. 아, 예, хорошо. После кукси тоже шашлык, да? 예, 예. Да? 자, 원래 국수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아마 좀 순서를 바꿔서 주신다고 하네요. 차 드시겠어요? 네. 예. 어머, 찻잔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는 그냥 일반 홍차인데요. 이분들은 홍차를 먹는 게 홍차 먹는 게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여러 번 가득 이렇게 안 따라준대요. 하는구나. 조금씩만 따라준대요. 예, 자주 따뜻한 거 자주 마시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이제 왜 따라 드린다고 막 가득 따르면 이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되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 네,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네, 그러죠. 어우, 부럽다, 이샘 PD님. 우와. 제가 빼드릴게요. 양파하고 같이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진짜 맛있겠다. 이야. 저 우리가 아는 그런 맛일까요? 김치. 당근 김치? 근데 약간 이제 고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약간 기름기가 좀 있죠. 그럼 이런 게 예전에 저희 그 조상들 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음식 문화라든가 이런 게. 네, 그렇죠. 고려인들은 여전히 김치를 먹고요. 또 이게 이런 약간 변형된 이런 것도 먹고요. 그리고 고려인들이 먹는 것 중에는 우리 그 떡, 시루떡 같은 거, 시루떡도 먹고요. 나물도, 고사리 나물 같은 것도 먹고요. 네, 콩나물도 먹고요. 네, 그리고 이런 국수 만들어 먹고. 네, 우리들이 먹는 그런 전통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네. 화면에서 먼저 인사드렸죠.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전드간 목사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교회 전대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오늘 또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먼저 자기 좀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네, 저는 광주광역시 월곡동에 있는 갓 플리징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드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주민들, 특별히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네, 멀리 광주에서 오셨어요. 네. 그럼 오늘 아침에 저희가 좀 일찍 만난 거거든요. 네. 오신 게 도착 한 10시에 오셨는데 여기까지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저희가 6시 차를 탔는데요. 예, 그 전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KTX 때문에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KTX로 오셨군요. 네. 네네. 와, 그래도 먼 걸음 하셨어요, 정말. 네. 지금 화면에서 고려인 마을 이렇게 봤는데요. 네. 그 거리를 걷다 보면은 한국어보다도 외국어가 많이 들리겠어요. 네네네. 네. 그 마을에 사는 분들 제 느낌으로는 90% 이상이, 95% 이상이 외국인들이고 또 고려인 분들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그 빌라촌이거든요. 아. 예. 그곳에 이제 아마 그 집 주인분들은 한국 분이셔도 네. 아, 그곳에 사는 분들은 다 외국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면서 네네. 일하기 네. 위해서 오신 거죠? 네네. 네네. 근데 첫 화면부터 이렇게 음식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중간쯤에 늘 맛있는 게 나왔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콱 때려버렸어요. 네. 이 우즈베키스탄 음식은 이 정경미가 상상하는 아까 그 꼬치 같은 건 네. 그런 맛인가요? 우리가 양꼬치도 먹어보잖아요. 네. 어떤가요? 중국 식당이나 가면 양꼬치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맛있는데요. 이 중앙아시아는 또 중앙아시아 나름대로 또 약간 다른 더 꼬치가 큽니다. 아, 크고요. 크더라고요. 고기도 크고요. 예, 조금 더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꼭 가볼 거예요. 네, 고기 종류도 다양하고요. 네. 네. 아.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것도 있죠. 네네. 국시도 있고요. 네. 국시는 또- 국수. 예. 네, 우리는 국수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국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걸 국시라고 아. 불러요, 직접? 네네, 국시라고 합니다. 음. 예,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볶음밥하고 비슷한 정말 중앙아시아식 볶음밥, 네. 예, 플로브라고 하는 플롭이라고 하는 볶음밥이 있습니다. 아. 예, 그것은 이제 고려인 음식은 아니지만 맛있습니다. 이게 그 꼬치를 먹으면서 우리 네. 꼬치집 가면은 네. 꼬치 먹을 때 뭔가 우리 한국 거 먹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여기 딱 가면 둘 다 있잖아요. 네네. 우와. 고려인식 김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치가 있더라고. 당근 김치. 아. 예. 그건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네. 고려인 분들이 강제 이주 당할 때 그 음. 정착한 곳에 우리 김치하고 똑같은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당근으로 당근으로. 김치 비슷하게 만들어 드시던 것이 지금 이제 음. 당근 김치가 됐죠. 고려인들의 김치입니다. 네. 당근으로 당근 김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은 꼭 먹어야 된다. 추천하는 네. 게 있나요? 아까 보셨던 네. 그 샤슬릭 또 플롭라고 하는 볶음밥 그리고 국시 꼭 드셔야 되고요. 아, 그래. 그리고 동그란 빵, 네. 리피오시카라고 하는 빵. 네, 광주 꼭 가면 한번 드셔야죠. 가봐야겠네요. 네, 그래야 되겠어요. 네, 꼭 오십시오. 네. 대접하겠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네. 예. 네.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는 갓플리징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예, 갓 플리징 교회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음.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아. 교회인 새벽이슬 교회하고 새벽이슬 교회와 또 다문화 교회였던 갓 플리징 교회가 거의 비슷한 날짜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6년쯤 되었을 때 두 교회 사역하는 목회자 2명이 서로 뜻을 합치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 다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고 해서 합쳐져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부터 딱 정해져 있었군요. 출발부터 나는 이주민 사역을 하겠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주민의 대상은 달랐지만 네.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였죠. 예. 합병이네요. 네네, 합병을 교회와 했습니다. 합병. 교회가 나눠지긴 쉬워도 합쳐지긴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러네요. 물론 이것이 꼭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합쳐져서 힘을 합해서 더 행복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새벽이슬교회하고 갓플리징 교회가 합쳐져서 이름을 갓플리징 교회 이렇게 계속 쓰시게 된 거고요. 처음에 합쳐질 때 6개월 정도의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150가지 이상의 문제들을 상의했었습니다. 뭐 신학적인 것, 또 교회 운영에 관한 것, 심지어 교회 이름에 관한 것. 교회 이름은 갓플리징 교회를 사용하자. 네. 예,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겠다. 새벽이슬교회 목회하셨던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예, 제가 새벽이슬교회에 목회했던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갓플리팅인 줄 알고. 네. 그러면은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갓플리징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최용진 목사님은 지금 이제 태국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예, 2년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네. 지금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계시고요. 예, 저는 둘이 함께 한 2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선교를 나가셨고요. 뭐 기분 나빠서 나가신 건 아니겠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성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네. 파송을 했습니다. 네, 더 아름다운 파송이 되었겠네요. 네네네. 지금도 계속 네. 연락하고 후원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든든하실 것 같아요. 그 태국에 계시면서도 네. 갓플리팅 교회가 있으니까 네네. 네, 공부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 예. 네. 저희가 이제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교회였으면 네. 더 많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음. 그렇게 항상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죠. 네.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협력하고 네. 있습니다. 거기 지금 교회가 네. 정말 다양한 국가의 네. 성도들 있잖아요. 네. 다양한 나라에. 그러면은 언어가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언어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캄보디아에서 오신 가정, 또 태국에서 오신 미등록 외국인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오신 가정은 결혼 이주 여성이셔서 오신 지가 한참 되셨어요. 그래서 한 캄보디아 가정은 17년 이상 되셨고요. 와. 한국말을 다들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네. 그리고 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나올 때는 10여 명, 12명 정도 나오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태국 모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태국 선교를 다녀오신 분이 계셔서요. 하고 계시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은 영어를 사용하셔서 영어 예배를 따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 설교를 영어로 번역해서 설교문을 드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럼 주로 이제 고려인들을 위한 러시아 예배가 있겠네요. 러시아 네네네. 예배가. 러시아어 예배가 현재는 또 코로나 때문에 메인으로 그렇게 바뀌었고요. 한 5, 60명, 많으면 6, 70명 어른들이 참여하십니다. 이건 뭔가 1년에 4번 또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네네. 연합 예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신 국가들이 다양하다 네. 보니까 또 모임이 따로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볼 수가 우리가 없죠. 교회인데 네. 하나된 연합된 곳인데 한 몸인데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1년에 4번 4월, 6월, 10월, 12월 잘하셨네요.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재밌겠네요, 근데. 뭐 하나요, 그때는? 시끌벅적한데요. 네. 미리 이제 뭐 옛날 우리 80년대, 90년대처럼 연극도 준비하고 어머! 뭐 발표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 세대별로 준비를 해서 와. 이제 발표하고요. 또 그동안 세례 받아야 되는 분 준비하셨던 분들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하고 또 점심 식사는 누군가 몇 분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그날은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나라 음식을 미리 만들어서 예,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네, 도시락을 갖고 와서 같이 뷔페네요. 예. 나눠서 먹는 거네요. 예, 자기 것만 가져오면 안 되고요. 네. 크게 해서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네, 네. 다 이렇게 놔두고 테이블에 이렇게 가져가서 예, 먹겠군요. 그래서 옥상에 다 올라가서요. 옥상에 이렇게 테이블을 펴고 예, 뷔페처럼 자기가 가져온 걸 다 차려놓고 예, 이제 그곳에서 먹고 싶은 나라 음식을 12월에 하겠는데? 거기가 밥 한 끼 얻어먹고 쉬워가지고 언제- 옥상에서는 10월이 있습니다. 10월. 네. 10월에. 오,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좋을 때. 근데 이게 또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 우선은 언어의 어려움이 있죠. 아무리 그렇죠. 외국어를 잘하고 또 눈치가 빨라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깊이 있는 마음의 나눔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도 있고요. 또 마음의 나눔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나 양육 훈련을 정말 깊이 있게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그건 사역자 입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인데요.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한국 생활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또 고려인들은 대부분 가족들이 다 이주해 와서 사시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대로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고요.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한국말을 어린 아이들보다 더 배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국 생활이 힘드시고요. 또 조국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왔는데 또 조국의 이 동포들은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죠. 또 외국인 취급을 할 때가 맞아요. 많거든요. 시선이 조금 다를 수도 네. 있겠죠. 그래서 네. 교회 역할이 큰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목사님이 다 업고 네, 조금 더 힘을 내주셔야 돼요.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회 일만으로도 바쁘실 것 같은데 예. 또 다른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일까요? 어디 농사 네. 지으시나? 이세 PD가 갔다 왔다고 합니다. 함께 네. 보시죠. 네.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조금 더 폭넓은 이주민 대상으로 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건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라에서 예. 좀 도움을 주시나요? 아니요. 나라나 지자체에서는 도움을 받지 않고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에서. 예. 450명에서 500명 가까운 이 사람들 중에 저희가 약 70가정 정도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상담해 가면서 돌보고 있는데요. 이제 좀 그 중에는 안타까운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75% 정도가 남자가 없이 어린 아이들, 젊은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과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는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나 전쟁 트라우마로 심리적인 불안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대부분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불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불을 마련해 준다든지 쌀을 마련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텐밀라 분 같은 경우에 몸이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었거든요. 두통에 현기증, 고혈압, 또 골연골증,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움을 드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는 그렇게 뭐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거 차별하지 않고요. 필요한 분들은 다 도와드립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오늘. 예, 어서 앉으세요. 예, 수고하셨네요. 예,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네, 조금 이따 해요. 네. 네, 네.
몇 주 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몇 명이 난민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와 또 저희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연결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들이나 또 다른 난민에 대해서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취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네. 오늘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셔서 방문하셨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방문한 건가요? 그래서 오늘 네네.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계속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던 기존에 살고 있던 많은 피난민들이 우크라이나 인근의 다른 나라로도 피난을 갔지만 한국에 연고가 있거나 또 우리 고려인 동포이거나 그런 분들은 한국으로 그렇게 피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각 사람마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고 또 그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되게 자세하게 평소엔 들을 수 없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되게 가슴이 아프고 진짜 되게 솔직히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저희 한국과 되게 멀리 떨어져 있고 저희 그냥 일상생활에 저런데 고등학생들이 네,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있다고 받는 게 하는 걸 없는데 보고 제가 진짜 그분들 굉장히 대견했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대단한 남의 학생들이다 그냥 이런 생각이 이야기가 들더라고요. 진짜 그냥 내 옆에 친구 그냥 내 다 옆에 크리스찬들이셔서 사람이 아, 그냥 예.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걸 참 말도 통해서 잘해요. 느끼고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받는 네. 게 예, 많아서 고등학생들입니다. 네. So it was so Yeah. good to have a conversation today with a Ukrainian refugee, and they told us so much about the inside story, what has been going on in Ukraine, and how much their people are suffering. And other media world cannot show us this truth, but hearing from her, how her family is also back home is suffering. It was so great to hear her story, and we can really connect with them. So I think that people should know about what has been really going on in Ukraine, and I was able to get a closer perspective through her and to hear her truth and what is really going on. So it was great to have a conversation. 마지막 친구 아주 네. 약간 머리가 아팠어요. 순간 영어가 확 나와버려가지고 근데 우리 이샘 PD가 또 자막을 잘 넣어줘가지고 네.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주민 종합지원센터를 함께 네. 운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네. 이주민에 대해서 잘 아니까 네. 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겠죠? 예. 원래 저희 교회도 네. 약 6년 정도는 예배와 성경 공부, 특별히 교리 공부를 하는데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게 성도 합쳐진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합쳐지고 나서도 그렇게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많은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교회보다는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본질은 사실은 뒤로 들어가고 이제 어떤 사업적인 또 사회복지적인 것만 너무 앞에 내세우는 네.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고 이제 서게 되면서 그 마을에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만 돌보고 그러지 않은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어느 날 좀 마음이 아팠다고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외국인들인데 우리가 네.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할 수 이제 있다 생각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이제 운영하시는데 네. 일주일에 며칠 정도 나가셔서 하셔요?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것은 교회 출근이고 이 날은 센터 출근이고 이렇게 사실은 그 어떤 딱 그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사무실이 곧 센터 사무실이고 지금 같이 운영하고 예, 있는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매일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쉬는 날 없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네. 일주일 내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같이 협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 전도사님들도 이주민 계시고요. 종합센터에서 같이 일도 봐주시고. 예, 우리 고려인 부부 전사님들 계시고요. 한국인 전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저희 아내도 함께 협력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한 분 예, 계시고 예, 그랬습니다. 좀 전에 그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국내에 입국하는 네. 고려인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2,000명이 조금 넘는 분들이 한국으로 입국하셨고요. 한국 분들이죠. 고려인. 고려인 분들입니다. 고려인. 예, 저희 나라는 그 난민이라는 그런 신분으로는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일시 방문 비자라든지 또 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려인 분들이 2,000명이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전쟁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광주광역시 지역에 약 500여 분 정도 현재 많이 오셨네요. 예 들어오셨는데 그 마을이 다 고려인 분들이고 아는 지인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와 단체와 또 사단법인 또 고려인 마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두 단체가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항공권이라든지 또 주거에 필요한 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광주 쪽으로 오시지 않았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그분들을 도우려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네. 분들이 네. 그분들 도우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혹시 헌금을 하시거나 후원을 하시거나 그러면 그 생필품이나 식료품이나 아까 말씀드린 항공권이나 또 주거에 필요한 월세나 보증금 또 심지어 이제 아픈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픈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료비나 약제비, 수술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병원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한국에 오시면은 돈이 있어야 사실은 네. 집을 얻고 네. 할 때 돈을 갖고 나오신 건가요? 이제 돈 없이 아예 그렇게 다니지는 않으시죠. 못 네,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전쟁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와야 되셨었기 때문에 마련된 돈이 별로 많지는 없으시고요. 않을 것이죠. 그리고 한 달에서 두 달, 길게는 세 달 정도 우크라이나 인근 유럽 국가를 떠돌다가 오셔요. 왜냐하면 비자를 받아야 되고 또 비행기 항공권을 사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먼 한국까지 가야 되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경을 넘을 때 그냥 국경을 넘겨주지는 않고요. 네.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던 돈들을 많이 그러네요. 써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주변에 이렇게 계속 3, 4개월 동안 있다 보면 그때 거기서 다 썼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급한 네. 거는. 네. 그리고 왔으니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그 영상 속에 학생들이 촬영을 하러 왔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요즘에 좀 많을까요? 가끔 옵니다. 오. 대학생들도 이제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에서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선교적인 관점에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 방송에 나온 학생들처럼 네. 학생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보통보다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깜짝 난민과 놀랐어요. 인권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인권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네. 그런 용어들이나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사회가 국제 결혼하는 분들도 많고 네.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요. 예, 그런 것들을 조사하러 오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사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새롭네요, 아이들이 네. 또. 우리 이샘 PD가요, 이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취재하러 갔다가 반가운 분을 만났대요. 네. 네. 누구를 만났길래 그러실까요?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예. 친분이 있는 그런 분인가 봐요. 예,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인데요. 아, 저도 그냥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아는 분일까요? 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찍었어. 영화처럼.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이게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설정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어색한데. 아니 목사님이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엔지야. 다시 찍었어 또. 안녕하세요. 목사님 무사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시키면 또 잘해. 뭐 하고 계시라고요? 아, 네. 오늘 시청자에서 촬영해 보셨어요. 어색해. 카메라 보나.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에? 지난번에 네. 나오셨던 2년 전에. 우리 최영배 목사님은 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랑 통일을 위해서 연합 기도회를 하셔요. 예,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최영배 목사가 왜 여기 연락을? 오늘 뜻하지 않게 연관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진짜 되게 아니 내가 오늘 여기 온 게 나는 그래서 저기서 우리 애 시험 보고 4시 2년 전보다 젊어지신 것 같은데. 옆에서 선배가 준비할 때 책 이만큼 가져왔거든. 근데 그랬더니 이렇게 됐는데 참 진짜 이게 근데 한 명 더 아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우리 전도사님. 저기 이 빅토리아도 같은 디모데 훈련 받았잖아요. 네. 이름 들어본 것 같아. 최영배 목사님이 C채널에 방송 촬영하고 나갔다고 하는 것을 예전에 제가 한번 얼핏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했었는데 또 C채널에서 오늘 오신 이것과 그것이 또 전혀 연결돼서 기억하거나 생각할 수 없었었는데요. 오늘 막상 이렇게 와가지고 두 분이 어떻게 하고 아는 분이셔서 굉장히 저도 놀랐고 또 좋은 일로 이렇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우리 큰딸 탭스 시험이 있어서 광주에 왔다가 제가 또 아는 지인 목사님이라 얼굴 한번 뵈려고 왔는데 또 C채널에서 이렇게 오셔서 촬영을 한다고 그래서 또 얼굴을 그 부안 상석에 찍을 때 힘내라 고향교회 할 때 우리 뵀던 분들이 너무 반가웠는데 이렇게 또 고려인들 사역을 위해서 촬영하시게 되었는데 또 마침 제가 아는 왜 이렇게 진지해? 선교사님 통해서 아까는 이렇게 장난스럽게 잘하시더니 갑자기. 또 그쪽에서 선교사님 하시다가 오신 분하고 또 같이 연결이 된다니까 참 세상이 좁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가 연결되고 서로 이렇게 한 건네 알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작은 동네에 살지만 함께 이렇게 국제적으로 또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도우면서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저도 힘 닿는 대로 또 서로 기도하면서 도울 생각이고 서로 왕래하면서 좋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라는 네. 말이 맞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오신 게 아니죠? 네네. 그냥 깜짝 방문이셨던 네, 거죠? 예. 아. 따님 시험하는 곳에 내려주고 네. 시간이 잠깐 남아서
평소에 저희 교회 오지 않거든요. 네. 그날 갑자기 오겠다고 해서 오시라고. 네. 와, 연기는 안 하시는 게. 목사님은 그래도 좀 자연스러웠습니다. 아, 그런가요? 문 열고 들어오실 때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신 건가요?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의 마을에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막 걸음을 걸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저를 이렇게 데려다가 교회 가실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몰랐죠. 교회만 그냥 놀러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중고등학생 수련회, 겨울 수련회에 따라갔다가 목사님께서 3일 밤 동안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설교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지어낸, 누군가가 지어낸 그런 그 스토리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때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네요. 네. 네. 그러면은 신학 공부는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생 선교회에서 CCC. 네. 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때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하다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신학을 MD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동안 계속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CCC에서요? 네네네. 그러시구나. CC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개척을 하게 됐죠. 그러셨구나. 야, 그 목사님 안 하셨으면은 안 될 이런 스토리예요. 이렇게 착착착착 스텝을 잘 밟아오신.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일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 그리고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했는데 이주민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하는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찍어왔습니다. 함께 볼게요. 통역 전문가 양상과정. 통역사란. 그 고려인의 자녀들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이 빨라요. 맞아요. 이 아이들이 더 크면 유능한. 있는데 오늘 제목이 이제 의료 동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지금 수납하고 원무과 입원 퇴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애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일단은 애들이 여기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살고 있으니까 애들도 알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한국을 잘 몰라서 애들이 학교에 다니니까 이제 엄마 아빠보다 이제 한국 잘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 데려가서 이제 동역하려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많이 배우면 이제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이고 귀여워. 야, 저렇게 발표를 서로 하려고 해요? 네네네. 오. 저게 설정이 아니고요. 우와. 정말 우리 고려인 아이들은 정말 적극적이고요. 똑똑해. 성격이 밝아요. 근데 고려인 분들 대부분 우리나라 문화랑 좀 달라요. 네네, 맞아요. 왜냐면은 그 외국인 그런 서양 문화가 있어요. 그런 네네. 예. 확인도 하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적극적이네요, 아이들이. 아이들 보면 정말 티 없이 맑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이러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기분이 좋거든요. Если родители не могут отпроситься с работы, они нанимают вот таких людей. 야, 어렵다. 아이들이 저런 거 다 알고.
아,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공부하는데 또 오면은 또 뭐라고 하실 것 같고. 뒤에서 지켜보는 거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Ч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у вас высокая температура. То есть, что вам сказали? Хорошо? 저희는 두 가지의 목적을 함께 가지고 어린 아이들 대상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잘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이 저희 목표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데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좋은 교육을 못 받아요.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이 되도록 또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와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한국 교회가 발벗고 해야 된다. 이 땅을 찾아온 외국인들, 나그네들 이런 분들 특별히 이 한국 땅에서 앞으로 계속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받는 사람? 다 받았어요? 사가지고 자기 먹었던 거 친구들도 먹으니까. 저는 고려인 아이들 또 외국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때묻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언어의 사용이나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항상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정말 같이 잘 자라는 그런 사회가 되면 한국 사회도 풍성한 문화를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 도요사나 아니면 아이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번역을 하고. 그게 꿈이야? 네. 하나, 둘, 셋. 도요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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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은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눈빛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아이들이. 네. 제가 아이들에게 이 받는 에너지라고 할까요? 좋은 느낌. 그래서 제가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네요, 아이들이. 예,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네. 저보다 더 바빠요. 그러니까요. 와. 통역스쿨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라면서 한국말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은 책을 펴면 학교에서 보는 책이든 무슨 책을 펴면 이 아이들이 그 책의 내용을 몰라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하는 말은 대화는 아주 잘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 수업 시작되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통역과 이 어려운 단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감도 심어주고. 잘하셨네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수업이 있는 건가요? 네네. 현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요. 이제 비슷한 수업으로는 지난주, 그지난주 2번. 사실은 이제 전문 아나운서분을 좀 부탁해서 초청해가지고 스피치 교실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태도, 또 어떻게 표정을 하고 소리는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 공부도 하고요. 그럼 그 공부할 때 아이들 비용을 좀 내나요? 아니요. 비용을 내지 않고요. 가급적 저희 교회와 우리 센터에서 사실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게 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저희 센터와 교회에서 아나운서분을 초청했다고 하셔서 이제 보통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저희가 이제 교통비 정도는 저희가 개그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래야 되나요?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전에 안 그래도 가수, 아이돌, 뭐 예. 피아니스트, 음악을 아이들이 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도 네. 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엄마들이 막 네. 여기는 꼭 가야 돼 이러실 것 같아요. 아이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예. 이걸 또 어디서 배웁니까? 예. 네.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 대상으로 하는 모임들도 자주 아. 합니다. 1년에 5번에서 10번 정도 잘하셨네. 그 부모 교육, 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일단 교회 다니는 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예, 그 동네 모든 그 외국인 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해서 전문가분 상담사 모셔가지고 아이들이 통역스쿨 다니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직접 보실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워하고 네. 자신감 없어 했는데요. 2달 전에 어떤 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무료 진료를 오셨어요. 네. 진료 과목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무료 진료를 하면 다 외국인 분들이니까 통역을 각 과마다 선생님마다 해줘야 다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아이들이. 일부러 아이들을 어머나. 함께 옆에다가 실전. 함께 옆에다가 다. 네. 예, 그래 물론 통역하는 분이 계시고 아이들 통역사를 옆에 한 명씩 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처음에 너무 떨려가지고 그렇죠. 네. 예, 옆에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오신 분들도 이제 잘 해주시고 또 책임감 통역사들도 옆에서 통역하신 분도 도와주시고 해서 그날 끝날 때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대견해서 그날 무료 진료 오셨던 봉사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10,000원씩 20,000원씩 돈을 모아서 통역비네요. 아이들에게 20,000원씩 어머. 장학금 용돈을 주셨어요. 아이들은 또 그걸 받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렇죠. 자신감이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진짜 부모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내 새끼 장하다. 그리고 부모님들 어디 갔을 때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아이를 데리고 가면 또 예, 편리함도 있잖아요. 예, 편안함도. 맞습니다. 아. 부모님들이 더 좋아했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냥 오. 뭐 했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셨을 네. 텐데 네. 정말 뭔가 이렇게 2만 원 네.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와서 네. 저 오늘 통역했어요. 이렇게 부모님들 엄청 좋아하시고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우리 할 얘기가 많아서 1시간으로는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왕 이제 광주 멀리서 오셨으니까 좀 더 하고 내려가시 네. 낫지 않을까.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네. 가플리진 가족들과 네. 식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괜찮으시죠?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목사님 모시고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